중에 최고 내 삶의 모든 것 중에 최고. 월요일 아침 여의도보다 먼저 여야 최고위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최고도 최고.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사실 여러 준비된 아이템 중에서 첫 번째 뭘 하려고 그랬냐면 저 이상민 의원 탈당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김병민 최고위원이 들어오면서 저한테 던진 한마디 때문에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김병민 최고가 들어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왜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안 잡았어요? 송영길 전 대표 왜 만나는지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딱 이렇게 던지고 들어와서 역시 예, 아유 방송을 잘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준석 대표와 이 김병민 최고위원의 관계, 네, 아주 훌륭한 관계 같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둘은 순방치 아니면 뭔가요? 이전 투구? 월요일 아침부터 매우 피곤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김병민 최고위원 앞에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가 많이 잡혀서 항상 네. 이 전 대표가 인터뷰하면 김 최고위원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고 우리 네. 김 최고는 여기뿐 아니라 딴 데 나가서도 또 얘기를 많이 해서 예.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중대 결심을 할 것처럼 또 얘기를 했는데 예.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오 중대결심이라는 건 최고위 사퇴?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얘기를 그 얘기도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그 얘기.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고위원 유일하게 혼자 아니에요 지금? 거의? 최고위가 나름 열심히 최선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물어보게 됐던 건 네.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다는 뉴스가 주말에 뜨겁게 달궜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를 했죠. 만나서 어. 윤석열 퇴진당 같이 하자고 그랬다고. 반윤연대 함께하자. 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설마 그렇게까지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반윤연대를 할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라는 근데 생각이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썼어요. 되도 않는 얘기라고. 네,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 빠르게 끊어줘야죠. 예. 네, 그렇게 송영길 전 얘기했죠. 대표가 반윤연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어제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거짓말한 거죠. 예. 송영길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고 이현주 의원 얘기도 꺼내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예. 보셨죠 다들. 어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거짓말쟁이거나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전 잘 바로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에서 굉장히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만 예. 이런저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검찰개혁당 이런 거 해서 민주당과 어떤 형태의 연대해서 200석 해가지고 탄핵한다던데 이 얘기를 딱 이 계획을 보는 순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싸 이겁니까? 왜 그래 이겁니까? 아니 근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네. 무소속이시기 때문에요. 저희 네. 민주당원이 아니셔서. 아니, 당연히 아니죠. 뭐 그러니까 당 어떤 만든다는 말을 거예요. 하시든지 뭐 개인 자유 의사로 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뭐 저희와 어찌됐건 일단 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네. 좀 저는 선을 그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예. 아마도 이제 거짓말로 표현하는데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 김병민 최고가 요즘에 소심해진 것 같아요. 막 그래요? 박해요 평가가. 예전에 넉넉하신 분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반윤 연대에 대해서 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안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여러 그냥 뭐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감했다라고 동상이몽일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지 않냐 이거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너무 못하지 않냐 이런 정도는 아마 공감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근데 네. 장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손잡고 탄핵 연대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 아이, 대표가 그럼요. 그걸 수위 어떻게 조절을 했어요? 못한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오죽이나 놀랐으면 네. 바로 손을 딱 그면서 반윤연대가 아니라 개혁연대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주말 사이 진짜 곤란했을 것 같아요. 신당에 대한 창당 동력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교섭단체 얘기하지만 함께하겠다는 현역으로는 보이지 않고 근데 거기에 함께하겠다는 사람이 떡 하고 나타나는데 그게 송영길 전 대표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 등이 나오게 되는데 두 개의 여론조사가 묘하게 겹치게 나오는 게 송영길 신당에 대한 여론과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을 최근에 보도를 같이 비슷한 맥락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가장 얽히기 싫어하는 게 아마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 문제일 텐데 애석하게도 또 두 분이 같은 시기 당대표라면서 꽤나 친하게 지냈던 터라 이런 뉴스들을 빨리 이 전 대표가 끊어내고 국민의힘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저 장경태 최고위원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저 질문이었죠? 송영길 전 대표가 당연히 민주당 당원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전 대표인데 사람들은 같이 같다고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검찰개혁당, 윤석열 퇴진당 만들어가지고 야 민주당 우리랑 연합해서 총선 이후에 대통령 탄핵하자 이렇게 선거운동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치르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부담이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린 뭐,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선거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뭐 네. 이게 물론 저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퇴진, 무책임에 대한 사유 등이 네. 있다, 우리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진을 전면에 나서서 주장하기에는 네. 아직 좀 이르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상황에서 저희가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과 결단을 내릴 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부터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저는 이르다고 봅니다. 부담스럽다. 뭐 부담까지는 아니고 이르다. 네. 이르다. 그러니까 뭐 네. 그게 사유가 아닌 걸 주장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저는 사유는 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찌되건 그 사유가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할 때만이 힘을 얻는 것이지 뭐 송영길 전 대표께서 주장하신다고 해서 힘을 얻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저 민주당이 이제 총선 치르려면은 이제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 총선 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승리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 이 얘기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탄핵과 퇴진은 당연히 다르고요. 네. 퇴진의 여러 가지 근거로 뭐 전면 개각, 네. 내각 총사퇴 등을 저희가 어찌됐건 이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를 담아서 퇴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탄핵과 퇴진은 분명히 다르고 아이고, 그렇죠.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희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아마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 네. 퇴진을 얘기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결국 네. 이 국민적 메시지를 내는 수위 조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죠. 이상민 의원의 탈당. 뭐 사실은 예상이 좀 됐던 거긴 한데 일단 민주당 먼저 여쭤볼게요. 장균동 최고위원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탈당의 편. 한 명이 탈당했다.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이 탈당했다. 한 명일 뿐이다. 아니 뭐 뿐이까지는 네. 안 붙였는데요. 네. 한 명이 탈당했다.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더 연쇄 탈당은 없다? 없죠. 네. 아니, 원칙과 상식 의원 4분 12월 중순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원칙과 상식은 네. 민주당의 여러 뿌리 깊게 활동해 오신 분들이시고 네.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결국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 또 문재인의 운명과 함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분들까지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 그분은 4명은 나갈 가능성이 없고 이상민은 한 명뿐이다는 이 얘기였어요. 네.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에서 모시고 갑니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이상민 의원을 배척하거나 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이니까. 뭐가 달라요? 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척하고 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들의 거센 공격들이 있었고 또 이상민 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걸 끊어주는 역할이 사실 지도부에 요구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민주당이라 불리는 민주당은 그런 일들을 제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성 지지층들의 상황들을 부추기듯이 행동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게 같이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외상값 반드시 갚아야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으니까요.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상식에 기반한 사람들이 함께하겠다 그러면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내 상황이 좀 네, 네. 복잡해서 그 얘기는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네.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자, 그러면 강성 당원의 사당화라고 한다면 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께서 탈당의 명분도 없고 사실 국민의힘 입당의 명분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행동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많이 인내하고 또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 행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차례 구두 경고 등 여러 차례 저는 많이 인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제가 그 해당 행위를 다 열거하진 않겠지만 이상민 의원께서 그래도 5선을 하신 분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네. 5번이나 했고 그 대전 유성 시민들이 뽑아주신 분인데 그러면서 5선을 한 동안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 민주당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적 당원적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선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혜택입니까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시적 버리듯 탈당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의원님 네.
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 탈당하고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탈당 여부 이게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신당하고 결부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두 분은 아주 많이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당내 상황을 아시는 네. 분이라면 신당 창당 안 저는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신당 논의가 이어지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가 병립형 제도에 대한 폐해를 뭐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시행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결국 이 연동형 제도가 갖고 있는 또 폐해 중에 하나가 여러 이 비례 의석 비례 정당만으로 예. 이 비례 후보만을 이 배출함으로써 예. 의석을 상당하게 차지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지금 여러 신당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 제가 거론 호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론되는 모든 인사들의 신당이 결국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비례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내년 뭐 정기국회가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 2024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뭐 선거제도나 정당 창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너무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과정 동시에 예. 1월부터 있을 여러 가지 신당 창당 논의가 이 빗발치면 연동형의 폐해도 분명하게 국민들께 각인될 수 있다라고 잠깐 봅니다. 왠지 잠깐 나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당 그렇지 창당 않습니다. 못할 걸요.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연동형의 폐해가 나타나는 거 봐서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건 정치인들이 아니고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선거제도. 아니 그걸 뭐 여론조사 돌려서 할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저 민주당에서 아니 국민의힘은 어찌됐건 병립형 돌아가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우리 예.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이 누굽니까? 이재명 지도부에서 가장 열심히 친명이라 불리는 핵심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인데 다 이재명 핵심이에요. 저희 5명 이재명 이거 띄워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띄워주는 국힘은 거죠. 최고위원들이 지금 태용호 띄워주는 거지. 김재현 최고위원 사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핵심적인 사안에 놓여져 있는 게 병립형 비례제도로서의 회기.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폼나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을 기점으로 나왔던 가치와 철학 이런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장경태 최고위원마저도 이렇게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가 좀 확실해진다 생각이 들고 하나만 정리해서 이럴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정리해서 신당 얘기를 얘기한 드리면 건데. 신당 얘기를 꺼내면서 이 연동형 때문에 신당이 우후죽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신당이 지금 나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민주당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 많은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최경환, 우병우 신당도 나올 것 같은데요. 친박 신당도 나올 조국 텐데. 신당 그리고 아직 공천 학살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 지금 공천 얘기하고 학살 있는 시작할 송영길 테니까. 신당 등은 결국은 그들이 받고 있는 수사 상황과 재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이런 일들에 대한 모범 선례를 보여줬던 게 이재명 대표를 다 따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출신 신당이 저는 훨씬 많을 거라 보긴 하는데요. 일단 이낙연 대표 신당 없을 거다. 뭐 저는 이낙연 네. 총리께서 전 대표께서 당에 대한 애당심은 뭐 충분하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뭐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병립형을 갈 거니까. 아닙니다. 그럼 모르죠. 왠지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로 오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왜냐면 아까도 이제 뭐 병립형을 뭐 회귀하는 여전히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전제로 말씀드린 게 이 신당 논의가 다 이 연동형 제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거 아니냐 이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공개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있죠. 예, 이따 9시 있습니다. 자 오늘 혁신위에서 혁신안 최종 보고하러 최고위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늘 안 오는 것 같아요. 언론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오늘 아침 보도의 톤은 네. 혁신위에서 오늘 보고하러 가고 예를 들어서 저 중진 저 지도부 저 불출마 예. 저 핵심 위원들 요 안을 보고하러 지도부에 혁신 최고위에 참석하려 했는데 최고위 측에서는 혁신위가 다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는 오늘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안건이 전날 이제 일요일 오후 정도에 올라오게 되는데 네, 올라왔어요? 혁신이 보고 안건들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 통상적으로 목요일 금요일쯤 혁신위원회가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정도 최고위에 올라오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혁신위가 어떤 내용들이 조정했는지 예. 그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지도부에 당연히 올리겠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안건이 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간의 사정들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안건은 안 올린 건지 못 올리게 한 건지는 뭐 좀 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안 올라온 예. 거잖아요. 김병민 최고위원
예.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자리를 정말 탐내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도부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공관위원장 하려고 혁신위원장 달라고 그랬냐 이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 법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셀프로 공관위원장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인요한 위원장이 다른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서 공관위원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관위원장 시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뭔가 결단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모종의 겁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사실 정치적 경험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했던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혁신을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일들이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건 그동안 얘기했던 혁신안들을 올렸는데 그걸 제대로 논의하기보다는 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우리 당이 프로세스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그 혁신안들을 최대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관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최고위원으로 보시기에 네. 수석 지금 1등 최고위원이잖아요. 요즘 뭐 제가 전당대회에서는 1등으로 2등으로 됐죠. 예, 어쨌든 1등이 없어졌습니다. 1등이 없어졌어요. 네. 네. 이 1등이잖아요. 네. 어쨌든 자 그러면 뭐 자리는 좀 옆으로 좀 약간 네.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1등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1등으로 당선 현재 1등인 최고위원 입장에서 예. 인요한 최고위 혁신에서만 혁신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거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냈던 혁신안을 의결하는 의결 절차는 없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네, 이제 정치적인 상징을 네.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희생을 전제로 한 내년 총선에서의 결단, 결심 여기 어떻게 응답하느냐. 네. 저는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김기현 대표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표 측이라고 해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김기현 대표께서도 네. 이 모든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걷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기적인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네. 정기국회 한복판 상황에서 한 2, 3일이면 그 내용이 다 묻힐 텐데 시기적으로 맞냐 이런 내용의 보도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원하는 시기까지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김기현 대표 측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정치는 결국 타이밍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혁신의 타이밍을 실기하게 되면 많은 언론의 관심이 김기현 대표의 관심이 쏠리기보다는 또 다른 혁신을 추동해 나가는 다른 정치인으로 시선이 쏠릴 수도 있거든요. 이번 주가 개각이 단행되는 주 아닙니까? 개각이 단행되면 제일 관심을 갖게 되는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부처 장관으로 있다가 원희룡 다시 장관. 여의도로 돌아오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원희룡 장관. 수도권 중심으로 쇄신과 혁신에 나서서 나를 희생하고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국민의 관심과 마음은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혁신도 결국 선점하게 되는 효과가 중요하게 될 텐데 저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많은 우리 지도부의 책임 있는 일원들이 혁신과 쇄신에 대한 선점 효과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충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민 최고위원님 지금 생각이 여러 복잡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심플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왜 공관위원 요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공천, 검사 공천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따뜻한 곳에 영남 중진들이 버티고 있었다 보니 험지 출마를 요구했고 지도부가 이 공천 관리는 공관위의 그 권한이지 지도부한테 얘기해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김기현 당대표, 장제원 저 의원 다 막 출판 기념회 뭐 의정 보고회 하고 뭐 산악회 하면서 뭐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버티기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래 공천 관리 그럼 내가 해볼게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천 그러니까 험지 출마 요구했고 수요 거부하니까 공관위원장 요구한 거잖아요. 심플합니다 이건. 그러면 이 핵심은 당 지도부하고 용산의 갈등이다. 그렇죠. 아니 영남 용산 중진들과 지도부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영남 중진과 현역 의원들과 그러니까 현역 국회와 어찌됐건 대통령실에 아마 출마를 희망하는 아하. 대통령실 출신과 대통령과의 갈등이라 보기보다는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 내각 및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현역 의원들과의 기싸움이죠.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과거에 집권당일 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는 이재명 대표는 그래 인천 본 적이 개항에 없는데요. 출마합니까? 뭐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이
우리 당의 혁신이 못지않게 따뜻한 양지에 있지 말고 격전지로 나와라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그런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누가 얼만큼 더 적극적으로 화답하느냐에 따라서 혁신의 진정성이 국민들께 보여질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방통위원장 좀 사퇴했잖아요. 계속 탄핵할 겁니까? 제2, 제3 올라올 때마다? 지금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들이 뭐 네. YTN 민영화, 연합뉴스 TV 민영화의 시도들이 있었고요. 어찌됐건 뭐 결렬되거나 부결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계속되리라 봅니다. KBS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탄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5인 방통위 체제를 합의쟁정기관을 국회 추천 몫을 다 뺐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을 가지고 운영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전 위법한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어떤 방통위원장이 오든지 간에 계속 탄핵한다? 뭐 저희는 뭐 계속 탄핵한다기보다는 계속 이 방송 장악을 막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계속 시도는 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언론 장악을 위한 시도를 안 하시면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 부디 이 무대뽀 이 입장이 바뀌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짧게 짧게. 예. 예, 민주당이 과거에 정부를 이끌었을 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었는데요. 종편 재승인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병민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